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공정했냐, 불공정했냐 이런 여론조사도 나와 있는데 왜 정편을 보다 보면은 저쪽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걸 주장을 해요. 홀대 맞다. 자기들이 수집해온 정보를 막 주장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세뇌를 당합니다. 실제로 노인들 한번 보세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밥 먹으면서 정편 틀어져 있길래 한번 봤는데 그 정편에 나오는 패널들이 그 홀대론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들 간에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자료들을 막 들이대요. 그 반론의 기능이 없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홀대 받은 거 맞네라고 느낄 만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쪽 패널 분이 정확하게 반박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가 그 홀대론 논란이 계속 됐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가 불공정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68%가 나왔어요. 공정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21%밖에 안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층과 보수층과 TK, PK 60대 이상에서도 불공정했다가 다수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멘붕이 왔다라고 봐요. 아무리 그렇게 프레임화 시켜도 정부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좀 그런 거거든요. 진보 쪽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오는 걸 잘 안 받아줘. 반론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중국에 갔다 온 성과를 널리 홍보하라. 이런 말 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답답한 거야.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무슨 탄압이나 받은 것처럼 방송을 해대지만 SNS라든지 그 분위기는 이미 그 논란 자체가 문재인 승 이렇게 저는 본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지지하는 거나 종편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예전하고 이 싸움이 안 된다고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 SNS의 힘이 그만큼 지금 종편의 영향만큼 커지지 않았나.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도 불공정했다고 다수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문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정부의 신뢰가 있다는 네, 거죠. 신뢰가 더 높다는 거죠.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이거 하나만 보면은 사람들이 불공정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볼 수가 있는데 맥락을 봐야 됩니다. 리얼미터가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3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인식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정상회담이었다 55.8. 외교 결례, 굴욕 외교, 부정적이다 33.7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방중기간에. 그리고 나서 이 여론조사가 나왔죠. 불공정했다 68, 공정했다 21.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론들이 짜놓은 프레임이 당시에는 먹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먹혔다는 예, 처음에 먹혔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에이, 얘네들 불공정했게 언론이 잘못했네. 불공정하게 기사들을 써댔구나. 라는 걸 국민들이 금방 알아챈 거예요. 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이미 알아챘고요. 그래서 12월 3주차 주중집계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율 51.1%가 나오고요. 리얼미터 3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회사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큰 변화가 없어요. 68.7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순간적인 이슈를 언론들의 선점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기사를 생산을 해서 전체적인 이슈를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그거에 잠깐은 현혹되더라도 시간이 며칠만 지나면 국민들이 그걸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이미 만들어졌다. 더 이상 언론들이 이상한 기사를 만들어내봐야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편 이야기 했잖아요. 예. 정편을 보고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애 같아. 저거 보고 있는 노인들은 지금 홀대 받았다고 느끼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 깨어 있어. 네. TK라든지 60대 이상의 분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건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쪽이 어떤 프레임을 짜도 안 먹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요. 어떤 짓을 해도.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더 세게 나오고 더 막말이 나오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가 지식경제 사회를 넘었고 창조 사회를 넘었고 이제는 거의 이제 직접 소통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상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에서 기자와 경호원이 붙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정보가 없어. 야, 중국 경호원하고 한국 기자하고 싸웠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서적으로 팔은 안으로 굳게 돼 있어요. 아니죠. 그동안에 우리가 언론에 대한 너무나 부정적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지랄했구만. 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또 가서 아니, 지랄했구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보통 네.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와서 맞았대. 기분 나쁜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랫동안 한 놈은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쟤네들 또 저러다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그렇게 처음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 그런 언론이 포털을 도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페이스북, 트위터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됐다 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있잖아요. 포털도 외면받고 있어요.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SNS를 신뢰하는 도가 높아서 제가 볼 때는 하루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포털에서. 예, 그때 그 사건에서도 페북에서는 야 그게 아니야. 실제 민간인이 경우에 때 한 8시간 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여론이 뒤집혀 버려요. 예, 그게 해외 교민들이 이제 SNS가 너무 그렇죠. 발달하다 보니까 중국 사이트나 방송을 직접 번역해서 바로 올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방송까지 번역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에 김현희를 간첩 만들던 시대랑은 완전히 변한 달라진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맞습니다. 변화가 된 거여서 실제도 그래서 저는 저널리즘이 붕괴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실제 로컬 저널리즘이 생성되고 있다. 그걸 신뢰한다. 기존의 기성 언론들을 신뢰하지 않고 포탈마저도 지금 불신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되고 있다는 거에서 바람직한 거다. 네.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서민 교수가 기자들도 사절단의 일부라고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바라보는 관점 차이예요. 그렇죠. 예. 물론 등록은 되는 상태이겠지만 취재단으로 등록이 되는 상태겠지만 그거를 통으로 싸잡아서 대한민국의 사절단에게 폭력을 가해 이건 어떤 식으로든 말이 안 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정확한 분석도 없이 통칭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정말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맞을만 했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들을 놓고 봤을 때 대구 경북에서도요. 언론의 보도가 불공정했다가 53.9대 24.9예요. 이 정도 되면은 물론 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언론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나중에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그 뉴스를 보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죠. 신뢰하지 않아서 지들 뭐든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씨부리게 돼. 보기는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존 언론의 불신이 이만큼 많이 쌓여있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우리 생각 못했던 거지만 조중동이라고 하는 게 JTBC네 뭐네 해가지고 박근혜 이렇게 무너뜨릴 때 나중에 동조했잖아. 시대적 흐름에 자기들이 거기서 합심을 해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걸수 지지자들은 조중동이 지금 무슨 말해도 안 믿어요. 안 믿죠. 배신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죠. 조중동 자체가 자기 정치적 기반이 예전에는 조중동의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박근혜도 믿었던 사람들이 박근혜 배신자 한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왜 변희재가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중동이 하는 막 말도 안 되는 거 거기에 속 하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수에 정말 완고했던 사람들도 쟤네들 박근혜 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배신자 프레임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푸른나무님 말이 맞는 게요. 우리 밤에 다니다가 식당 들어가 보세요. 예전에는 다 TV조선 틀어놨거든요. 요즘은 TV조선 하나도 안 틀어놔요. 부끄럽죠. 다 YTN이나 연합뉴스 틀어놔요. 맞아, 진짜. 다 바뀌어버려서 그 지지자들도 이미 TV조선에서 마음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당신의 성향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중도입니까?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이 보도가 불공정했냐 아니냐 물었어요. 진보층에서는 불공정했다가 74.4, 공정했다가 18.6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비판적 지지가 몸에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거는 어떻게 봐도 불공정한 거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정 정도 이런 목소리가 온라인에 가끔씩 나오죠. 다음에 보수층이 67.9가 불공정했다고 하고 있고 22.7이 공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수층이 67.9대 22.7이고 중도층이 67.1대 21.0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수층이건 중도층이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으로부터 좀 억울하게 당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논란이라는 게 저는 좋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실제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다가 아니라 언론이 얼만큼 거짓 프레임으로 선동할 수 있느냐를 깨달아버린 사람들의 어떤 여론조사가 저는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선동질을 하고 정부에서 토론 프로마다 홀대 이야기를 했지만 안 먹히고 더군다나 보수층과 중도층이 불공정했다고 느끼는 숫자가 똑같아요. 비슷하죠. 예. 67.9, 67.1. 그리고 공정했다고 말한 사람이 22.7, 22.0이란 말이에요. 좀 차이가 있는 건요. 어르신들이라 버튼을 잘못 누른 거예요.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중도층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짝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냥 우리가 그 예전에 생각했던 정치 무관심층이나 정치적으로 누구를 찍을지 결정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도 그래도. 불공정했다고 느낀다. 예.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떤 그 스펙트럼이랄까요? 국민들의 성향이 정말 오랫동안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 정도 지지율로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조바심 많이 버려도 될 것 같다. 물론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요. 하는 거죠.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이거 하나만 보면은 사람들이 불공정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볼 수가 있는데 맥락을 봐야 됩니다. 리얼미터가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3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인식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정상회담이었다 55.8. 외교 결례, 굴욕 외교, 부정적이다 33.7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방중 기간에. 그리고 나서 이 여론조사가 나왔죠. 불공정했다 68, 공정했다 21.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 성과를 널리 홍보하라. 이런 말 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답답한 거야.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무슨 탄압이나 받은 것처럼 방송을 해야 되지만 SNS라든지 그 분위기는 이미 그 논란 자체가 문재인 승 이렇게 저는 본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지지하는 거나 종편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예전하고 이 싸움이 안 된다고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 SNS의 힘이 그만큼 지금 종편의 영향만큼 커지지 않았나.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도 불공정했다고 다수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문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정부의 신뢰가 있다는 네, 거죠. 신뢰가 더 높다. 반박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가 그 홀대론 논란이 계속 됐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가 불공정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68%가 나왔어요. 공정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21%밖에 안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층과 보수층과 TK, PK 60대 이상에서도 불공정했다가 다수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멘붕이 왔다라고 봐요. 아무리 그렇게 프레임화 시켜도 정부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좀 그런 거거든요. 진보 쪽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오는 걸 잘 안 받아줘. 반론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중국에 갔다 온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공정했냐 불공정했냐 이런 여론조사도 나와 있는데 왜 정편을 보다 보면은 저쪽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걸 주장을 해요. 홀대 맞다. 자기들이 수집해온 정보를 막 주장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세뇌를 당합니다. 실제로 노인들 한번 보세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밥 먹으면서 정편 틀어져 있길래 한번 봤는데 그 정편에 나오는 패널들이 그 홀대론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들 간에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자료들을 막 들이대요. 그 반론의 기능이 없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홀대 받은 거 맞네라고 느낄 만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쪽 패널 분이 정확하게 뭐냐면 언론들이 짜놓은 프레임이 당시에는 먹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먹혔다는 예, 처음에 먹혔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얘네들 불공정했겠네. 언론이 잘못했네. 불공정하게 기사들을 써댔구나. 라는 걸 국민들이 금방 알아챈 거예요. 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이미 알아챘고요. 그래서 12월 3주차 주중집계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율 51.1%가 나오고요. 리얼미터 3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회사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큰 변화가 없어요. 68.7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하냐면 그렇게 순간적인